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윤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주입니다. 국장 탈출, K증시, 투심 최악, 뭐 이렇게 자극적인 키워드들의 맞아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힘들어하는 요즘 시장이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빨간불이 더 반갑게 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코스닥 시총일이 알테오젠이 오늘 너무 많이 내리고 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코스닥이 보여주고 있지만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 네. 투심을 돌릴 만한 호재성 기사들이 참 많이 맞아요. 쏟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엔비디아가 목표가가 상향이 됐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되고 있고 원전 로드맵 발표라던가 오픈 AI와 삼성전자의 협업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 시장을 좀 빨갛게 태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코스닥 쪽으로는 그 힘이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일 때 그쵸. 긴장의 끈을 결코 놓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한 주의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죠. 자,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이 전쟁 관련된 긴장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종목별로 각계격파 대응 방법이겠죠.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랭킹쇼 진행하는 동안 늘 마의 2시 구간이라고 하죠. 네. 오늘 2시 구간은 제발 플러스권으로 탄력을 붙어주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금요일인 만큼 경계감 가지고 오늘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도와드리니까요. 전화벨 울려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채팅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보니까 폭풍주포님, 월청님, 서당깨님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 안 보이시나요? 뭐요?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저는 왜 이거 안 보여요? 슈퍼챗을 써주셨습니다. 희망 있는 행복님, 지금 인내 충분히 했고 행복과 희망을 느끼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딱 잘못하면 네. 지쳐갈 수 있는 타이밍에 이럴 때 적재적소에 쏴주셨네요. 대단합니다. 지다맘님께서도 희망님 좋아요. 서답게는 그런데 오늘도 랭킹쇼 효과가 점점점점 아니에요. 아이고. 희망님께서 지금 불을 붙여주셨기 그렇죠. 때문에 오작에 오늘 랭킹쇼 효과 위로 가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미미정님, 한국 주식 묵은지를 묵히는 중이에요. 왜 묵은지를 묵히는 중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쳐다보기가 좀 싫다 이런 건가요? 일단 놔두고 묵혀두자. 언젠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뚜껑을 닫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꼭 주식 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매번 신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이걸 빠르게 대응하기만 하는 게 또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기다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까 네. 다만 마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경계감도 필요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서 네. 묵혀두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붕어빵님 안녕하세요. 좋은 낮입니다. 좋아요. 아기돼지님 안녕하세요. 고고의 세상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정미숙님 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고고식님께서는 코인으로 수익을 나셨다고요? 아, 그래요? 이제는 충분히 수익 나셨으면 이쪽으로 다시 오시죠.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방긋 웃는 재미를 연말에 볼 수가 있지 네.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인네 모님, 그래요. 지금 마인드부터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이에요. 본격 상승 준비 연습이다는 이야기도 남겨주십니다. 고수가 대자님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네. 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웃기네요, 뭔가. 그래요. 이제는 근데 주식시장에도 연말에는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정말 고생 많으셨죠? 네. 내릴 만큼 내려갔다가 이제 요즘에 차트 흐름 보시면 쭉쭉 점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급등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차근차근 올려가는 이 분위기. 이렇게 된다면 지금 월청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레드 산타가 빨리 와야 할 텐데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이브 진단 올라와 있고요. 재롱전기도 진단 올려주셨는데 오늘 네. 좀 진단 요청이 뜸합니다. 네. 오늘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25-8200번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파님, 이거 웃어야 되는 일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와 제넥신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묵은지가 될 수 있을지, 오래 묵혀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음쓰인 것 안 돼요. 같다는 이야기. 네. 아닙니다. 결국은 묵은지로 나중에 또 맛있게 또 챙겨 먹을 수 있는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믿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양파님께서도 묵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귀숙님께서 오늘은 김치의 날입니다. 두 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키워드 정확해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가 김치의 날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오늘 제가 김치의 네. 날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이 11월 22일이잖아요.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이 김치가 소재 하나하나가 모여서 22가지의 효능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11월 22일이 이 김치의 날이라고 합니다. 김치의 효능이 22가지예요? 그렇대요. 뭔데요? 암도 예방할 수 있고요. 오! 피부도 좋아진다고 네. 하고요. 네. 몸의 그 혈액순환도 오! 정말 잘 된다고 하면 온갖 좋은 효능은 다 들어가 있어요. 윤재석 오늘 준비 단단히 했어요? 아니 지금 약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갑자기 확 물어봤는데 알고 있었죠? 오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효능이 줄줄줄 나오네요. 22가지는 차마 못 외웠고 네. 위에 3가지 정도만 보고 왔습니다. 아 이제 제 패턴을 좀 읽은 거 아니에요 이제 거? 그럼요. 아 정말 이렇게 골탕 못 먹이면 약간 아쉬운데. 자 그러면 오늘의 네. 주제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뭔가요? 김치를 주제로. 네. 아 요새는 김장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회사 저희 회사 급식은 아니죠. 네. 회사 점심시간에 새로 담근 김치가 나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올해 김장 계획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에서 72%는 올해 김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유로 1위부터 5위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뭐 김장을 요즘에 잘 안 하는 거 많이들 네. 체감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 끄덕끄덕하게 되네요. 일단 김장 재료 가격 상승입니다. 네. 요즘에 물가가 너무 많이 그렇죠. 올랐죠. 김장을 할 거면은 사실 좀 많이 담그잖아요. 그 재료비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거 있고요. 고춧가루 가격도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오, 김장 담궜어요? 저는 김장은 할 줄 모르는데 네. 가끔 뭐 김치찌개나 이런 거 하려고 고춧가루를 따로 사려고 하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김치찌개를 할 줄 알아요? 진짜 알죠. 오, 이해인데.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가족 구성원이 감소했다. 그렇죠. 예전에는 가족 구성원이 많으니까 그쵸. 우리 어머니 아니면 할머니께서 진두지휘 네. 하시면서 얘야 너는 무엇을 하거라 이런 왜 식으로 스트레스 받죠? 많이 담갔나 봐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족 구성원이 너무 적으니까 김장을 애초에 할 필요성도 잘 못 느끼는 사서 먹는 경우가 게 더 많죠. 싸다 이렇게 느끼실 수 그렇죠. 있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이것도 정말 많이 공감되실 겁니다. 정말 일하기 바빠 죽겠는데 네. 언제 김장을 담가요? 게다가 요즘에는 집에서 전업으로 그 집안일만 하시는 분들보다 각자 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모이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번거롭다는 거 이제 김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힘들면 안 할 수도 있지 맞아요. 이렇게 인식이 네. 넘어가는 거고요. 게다가 결정적인 거 해본 해본 적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김장 뭐 굳이 왜 해? 그냥 사 먹지 뭐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네.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반응 좀 볼까요? 강성님 시간 부족은 핑계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윤기숙님 허리 아프면 서서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서서 하면 다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서서 하는 그림이 저는 잘 그려지질 않는데 네. 그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자 그리고 붕어빵님 우리 엄마께서는 번거로워서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번거로움의 한 표입니다. 어허. 자 그리고 재중님 차고행도 김치찌개를 잘 하시나요? 정말 아쉽게도 저는 요리의 요자도 모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계란 후라이와 라면 끓이기, 밥 안 치기 정도밖에 못해요. 저는 근데 네. 지금 저희 강성님께서도 그렇고 시청자분들이 밀키차 아마 끓여 먹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외로 생각보다 요리 잘합니다. 그래요? 전 요리를 따로 배웠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잘한다는 기준이 뭔가 아닐 것 같긴 한데. 제 기준에 이 정도면 먹을 만하지 뭐. 그래도 뭐 찌개 끓이면 다 아는 거죠 뭐. 김장 담글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요즘에 김장 담그는 일이 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채팅창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랑님, 전 제가 김치야 더 맛있다고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 그래요. 오늘 김장 얘기하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자, 오늘 주제는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 좋은날님의 종목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앵커님,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우스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13,500원입니다. 20% 비중이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매수가 들고 가야 되는지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가가 10,000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한번 반등 시도가 있었다가 다시 한번 8월 5일에 있었던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우스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건지 손절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제우스입니다. 13,500원에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사실 제우스가 삼성전자와 거의 운명을 같이 하는 비슷한 차트의 모양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죠. 제우스가 삼성전자 납품을 해야 되는데 HBM 이 부분이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도 좀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의 HBM 제품 퀄 통과가 지연이 되면서 이 제우스 제품이죠. AVP 세정 장비 셋업이 지연이 됐고 중국향도 지연이 됐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길게 봤을 때에는 사실 제우스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영업이익도 주주 환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코스닥 회사고 시가총액 3천억 대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회사치고는 주주 환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도 했고요, 금년에.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책 실적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주가죠. 주가가 계속 하향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제우스도 분위기가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에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차트상으로는 사실은 손절은 13,000원 정도가 깨졌을 때 조금 손절 타이밍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게 회사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회사가 영업이익도 나고요. 그리고 이 주주하는 책도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의지도 피력을 했고 삼성전자가 결국은 HBM 납품을 하겠죠. 이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시기가 늦은 12월이 되느냐 아니면 내년 몇 분기가 되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 삼성전자 HBM 납품을 엔비디아에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사실 지금 좀 마음 아프고 인내가 필요한 그런 시간이긴 하겠지만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렇게 제우스 살펴드렸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납품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한마디로 마무리를 또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그런데 주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역시 네.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김치의 나라입니다. 김치를 주제로 하니까 채팅창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 얘기 하고 싶어요. 뭐예요? 김치의 날을 맞아서 김치 뭐라고 하죠? 세는 단위? 포기? 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우리 주식시장 네. 포기하지 말고 힘내봐요. 이거 참 해보고 좋은 싶었어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호를 주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갑작스러워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저 째려보신 거 아세요? 안 해요. 저 째려보진 않았고 지금 보세요. 채팅창에서도 크크크크 덜덜덜덜 폭풍주포님 네. 혼자 신난 윤지행 저 약간 당황했어요. 미리 귀등이라도 해주지. 미미정님 네. 주식 한판가요? 자 그래요. 사간가 신고가님께서 제가 차마 이거를 그대로는 못 읽어드리겠고 네. 정말 웃겨 미쳤나 봐. 아니,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나중에 시간 지나고 하면 또 재미없을 것 네, 같아요. 여러분 김장은 네. 하시고 포기는 하지 마시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돌아편에 맞아요. 우리 윤지 앵커
짱구도 못 말리고요. 윤지도 못 말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종목 진단은 재중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한번 살펴보도록 할 네. 텐데요. 20만 4천 원 요새 잘 가죠. 2차전지 종목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만 원대 구간에 좀 놓여 있고 20만 원 구간 보시면 생각보다 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래도 밀리다 보니까 고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15% 비중 들고 계시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보면은 보조금 지급을 빨리 서둘러서 하겠다라는 기대감에 2차전지 종목들도 같이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지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상무님,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봐야 되는데요.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 여름에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받았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폭등을 하면서 포스코 퓨처엠도 이 당시에 장중에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2차전지 전기차에 대한 판매 이슈, 판매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게 우하향해서 안 그래도 가슴 아픈 주가였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보조금,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줄이겠다, 안 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25만 원에서 주가가 한번 훅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주가가 일정 부분 반등을 하는데 미국에서의 보조금,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월에 출시를 합니다. 1월에 출범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죠. 그런데 주가가 출렁이는 건 트럼프 행정부, 예정된 행정부의 입김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출렁이는데, 이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좀 빨리빨리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오늘 SKC 같은 경우가 자회사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이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지원금이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좀 빠른 속도로 소진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빨리빨리 소진을 하는데 문제는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가 됐을 때 어떻게 될지가 아직은 모른다라는 점이 리스크죠. 우려감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 내년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금년보다. 분명히 내년이 회복이 될 텐데 회복에 대한 기울기, 가속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빠져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내년도에 대한 전기차 판매를 보고 조금 천천히 길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긍정적이나 이번에 보조금 기대감은 사실 일회성적으로 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등락한 이후에 다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GM의 25년도 EV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GM과 현대차 같이 협업하기로 했죠. 물론 픽업 트럭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전기차도 같이 협업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년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조금만 봤을 때는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다 라고 이렇게 반겨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평단가도 매우 좋고 종목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단기적인 파동만큼은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채팅창으로 돌아가 볼까요? 네. 차갱, 윤쟁 옆에서 늘 극한 직업 체험 중.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남기기도 했지만, 네. 괜찮습니다. 이제 충분히 제가 적응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도 그냥 흐뭇하게, 귀여운 친구야. 정말 이렇게 해맑고 사랑스러운 친구가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맞아요. 원래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맞아요. 네. 예전에는 많이 제 눈동자가 좀 흔들렸던 걸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네. 빤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는지. 근데 거기에서 저는 뭔가 말이 읽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눈빛에서. 공허함이 있죠? 네.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면요. 모든 걸 다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참 마음이 넓어지는 걸 그때그때 계속 느낍니다. 참, 저를 좋습니다. 발전시키는 윤지 앵커. 생각하신 것까지. 왜요? 이 반응이 더 웃겨요. 웃겨. 그냥 웃겨. 기분 좋은 날님, 그냥 네. 기대가 없는 걸 수도. 포스코님, 사고행님 해탈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해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단계 제 스스로 발전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러면 열심히 창호행을 발전시키고 저도 발전하는 앵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행복미소님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LG노텍이군요.
매수 가격부터 좀 보겠습니다. 26만 6,400원입니다. 15% 비중이시고요. LG노텍이 지난 여름쯤에는요, 주가 흐름이 30만 원을 넘어갔던 종목입니다. 저때 진짜 좋았거든요. 그런데 고점 찍고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난주에 52주 신저가 기록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6만 원까지 반등이 사실 이렇다 할 반등은 아니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26만 원대 수익이었다가 나락으로 가는데 잠시만요. 수익까지 그러면 그 전인 거잖아요. 아마도 30만 원 찍고 그다음에 내려갔을 때 네. 매수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매수가 위가 정말 계속 아른거릴 텐데 말이죠. 중단기로 회복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30만 원 보셨으면은 지금 최저점 찍었을 때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상무님, LG이노텍입니다. 26만 6,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수익까지 보셨다가 얼마 전 15만 원대까지 갔다 오신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LG이노텍이 사실 LG이노텍은 두 가지죠. 카메라 모듈과 특히 휴대폰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기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카메라 모듈. 사실 LG이노텍 주가가 언제 올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애플 테마주, 애플 관련주일 때 애플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신제품 출시하고 반응이 좋다. 그러면서 애플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상승했을 때 국내에서 LG이노텍 주가가 올랐다라는 점을 보면 실적에 있어서의 반도체 기판 이 부분이 기여하는 부분은 있지만 주가의 모멘텀 면에 있어서는 이 카메라 모듈이 압도적인 이 비중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카메라 모듈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 있느냐, 왜 떨어졌는지를 좀 살펴보면 카메라 모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실적이 지금 나오는 객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 날 정도로까지 실적이 깨진 건 아니었는데 문제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카메라 모듈에 있어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된다. 마진율이 떨어지고 매출액이 줄어들 수 있죠. 실질적으로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분기 매출액 추정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약 한 20% 정도, 영업이익이 약 30% 정도 줄어들 걸로 보여지거든요. 4분기는 계절적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전년보다 금년이 이 계절적 성수기에 대한 효과를 훨씬 못 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사실 12개월 선행 PER 보면은 8배 미만이고요. PBR이 0.7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면은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역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좀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가 높은 건 사실이나 추가적인 모멘텀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최근 들어서는 많이 고전을 냈던 종목입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일단 모멘텀이 좀 부각될 때까지 기다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LG이노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진단하고 오는 동안에 종목 진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굵직한 것들로. 그렇죠. 포스코홀딩스, 화성밸브, 그리고 현대모비스, 네. 한미반도체 올라왔는데 안 장군님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항상 인사말과 함께 네. 등장하셨는데 오늘은 스리슬쩍 안 온 척하면서 등장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왜 네. 오늘 말씀이 없으시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세상에. 오늘은 안 보인대요, 기아가. 기아나 현대차나 자동차가 뭔가 눈에 띌 때 그때 네. 인사를 주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쪽도 요즘에 흐름 참 좋았는데 다시 또 올라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신고가님, 알테오젠이 참 오늘 고생 많이 하네요. 지금 조금 전에 봤는데 말이죠. 13%? 지금 14% 낙폭입니다. 낙폭이 더 커져갑니다. 시총 1위가 이렇게 급락할 수 있을까요? 어제 그나마 낙폭을 다 줄여내서 이제 안심할 수 있나 싶었는데 오늘 어제 내려갔던 거 고스란히 그대로 다 내려버리는 모습. 30만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참 코스닥 전체의 투심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시총 1위의 모습인데요. 자, 낙폭을 조금 더 확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시간 코스닥은 파란불을 켰습니다. 결국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하면서 저희는 또 이쯤에서 오늘 레키쇼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5위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김장을 잘 담그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렇게들 답변하셨습니다. 5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해본 적이 없음.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장을 굳이 왜 하지? 이런 분들이 무려 22%나 있다는 거죠. 창호 앵커는 해보셨어요? 저도 별로 안 해봤어요. 집에서 막 부모님 하실 때 도와줘 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김장을 정말 스페셜리스트신데 한 번 할 때 100포기를 넘게 하세요. 혼자 다 하십니다. 어릴 때는 그래도 가끔 이제 옆에서 도와드리기도 했는데 도와드리면 귀찮다고 그냥 가라고 하셔가지고 네, 요즘엔 그래서 너무 많이 할 필요가 네. 없다 보니까 김장을 안 하시거나 조금만 하시게 이렇게 변화하시더라고요. 아마 김장을 많이 하시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아예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저희 집도 네.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엄마가 가끔 하시면서 네. 수육이랑 같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별로 안 하시죠? 네, 그쵸? 조금씩밖에 안 하세요. 맞아요. 이제 시대가 좀 많이 지나가고 네. 그 파는 김치의 맛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5위 한번 공개를 해드렸고요. 네. 4위도 한번 맞춰주시고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의 관심 정보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하루 종일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졌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미라네커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대 지수에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승을 나타냈었던 코스닥에 힘이 빠지면서 4거래일 연속의 하락. 어제도 하락하긴 했는데 코스닥이 그래도 약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었고요. 현재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어제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했고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선에 대한 저항을 느끼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 가운데 3조 원 규모는 소각까지 일단 바로 3개월 내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가는 이 선, 이 56,000원 선, 7,000원 선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상승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 뒤를려서 검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5%까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만 7천 원대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간밤에 미국장에서의 움직임 주목됐습니다. 초반에는 하락했습니다. 4분기 매출 전망치 시장의 높은 기대를 크게 채우지 못하고 약간 애매하게 발표가 됐다는 부분들이 실망감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면서 끝났던 게 간밤에 엔비디아죠. 차세대 AI 칩 블랙웰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가까스로 밤사이에 상승했고 SK하이닉스는 그보다 좀 더 많이 올라서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도 좀 보도록 할게요. 3% 바닥권에서 상승 윗꼬리를 달면서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알테오젠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아랫골을 길게 단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어제도 결국에 하락 마감이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변동성이 커지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뉴스는 그다지 악재는 아닌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 열흘 사이에 알테오젠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면서 시가총액 6조 원이 증발됐다는 수치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유상증자설이 있었죠. 이 18일에 있었던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을 받았고요. 이게 악재가 됐었고 또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알테오젠의 SC 제형 전환 기술 관련해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왔습니다. 이게 알테오젠의 주가에 부담을 줬는데요. 다만 오늘 또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에서 미국 머크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할로자임에 대해서 이 SC 제형 변경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허에 대해서 소송을 거니까 특허 무효로 하겠다라는 심판을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두 회사만 가진 고유한 SC 제형 변경 기술. 머크는 알테오젠과 이 기술 관련해서 이전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바로 내년에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의 SC 제형을 출시하기 위해서
이런 또 노이즈가 나오면 또 판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행보를 바로 나서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주가에 좀 안정을 주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주가의 흔들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장 12%까지 하락하면서 30만 원 선에 대한 테스트가 일어나고 있네요. 뒤를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 마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두산 그룹주의 움직임 오늘 좋은데요. 여기에다가 이 우리나라 지금 예산 처리를 하고 있죠. 국회에서. 어제 정부가 제출한 원전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2,138억 8,900만 원 규모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원전 관련 예산 정부 원안 통과 소식에 오늘 원전주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 움직임 이어나가면서 6% 상승을 하고 있고요. BHI도 오늘장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수력 원자력으로부터 BHI가 590억 원 규모의 원전 사전 작업 착수 지시서를 수령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계약 금액 같은 경우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16%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BHI 오늘 주가 호재에 반응하면서 크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오늘장에 23%까지 이 시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제 아파트 휴가로 7,130원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했던 게 4,000원 선 깨는 움직임까지 나왔었다가요. 다시 한번 오늘 상승 5,500원 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인데요. YG 플러스 오늘 오후 2시에 로제의 신곡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YG의 관계사 더 블랙 레이블 소속이 바로 로제인데요. 이 로제의 두 번째 선공개 싱글 넘버원 걸에서 과연 어떤 곡이 나오고 제2의 아파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오늘 마마 어워즈가 진행되면서 또 오늘 아이돌들의 멋진 무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대동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9%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계 최초로 대동이 우크라이나 농기계 시장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랙터 공급 계약 300억 원 규모로 나왔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농업 재건을 위해서 대동을 선택했다는 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가운데 하나죠. 많은 곡물들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인데 재건을 할 때 이 농업 쪽에서의 재건 역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는 오늘 하락하고 있죠. 29%까지 낙폭입니다. 정말 많이 빠지네요. 최근에 펩트론의 상승을 나타냈었던 호재도 있었는데요. 일라이릴리와 비만약 관련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관련주죠.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거칠게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냅니다. 12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일 단조 보도록 할게요. 뒤를 이어서 검색이 되고 있는데요. 6%의 플러스 기록하고 있는 방산주고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 5%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MIT와 피지컬 AI를 공동 개발하는데 착수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나왔었고요. 이 로봇 기업인데 AI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전통 산업용 로봇에서 벗어난 현대 로봇 업체들은 물리적인 AI 개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런 쪽에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AI 쪽의 기술을 또 확보하는지 여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츠 정말 신규 상장주의 얼어붙은 마음을 좀 깨줬던 종목인데 오늘은 검색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루닛 살펴보겠습니다. 1% 조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조선 기자재 가운데 최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오늘장에 17%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NG 시대 개화와 함께 주목을 받을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 격화에 대한 소식 나오면서 유럽 쪽의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간밤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재집권과 관련해서 AI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화석 연료 쪽, 특히 천연가스 쪽으로 에너지원이 확대되고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종목으로 국내 조선사, 조선기자재 종목 그 가운데서 성광밴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HLB 오늘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하나오션,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범양건영, 삼부토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범양건영의 주가는 오늘장 10%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의 하락세 5%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엇갈리는 종목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업종 테마 내에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엇갈립니다. 솔트룩스와 AP소프트가 나란히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AI 관련주의 상승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P소프트가 특히 강세를 띠면서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엔비디아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의 반응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의 반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질문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대 엔터, 내년의 기대주는 어느 쪽일까요? 자, 조선과 엔터가 네. 이렇게 붙게 됩니다. 조선주들의 최근 흐름은 뭐 너무나 좋았고요. 엔터주들 그동안 고생 좀 많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앞으로의 기대주. 상무님, 조선과 엔터의 승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조선과 엔터 둘 다 내년 실적이 좋을 거거든요. 실적이 좋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나 최근 주가의 흐름들, 분명히 아주 최근에 11월 들어서의 분위기는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어디에서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더 많이 상승을 했죠.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신고가 주변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거의 고점 부근에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보면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이전 고점이 23년도 44,000원 정도.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을 봐도 사실 신고가죠. 현대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신고가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보면 이유가 실적이 좋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보여지는데 내년도 실적은 더 좋습니다. 3분기부터 조선주가 확연히 실적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전에 저가 선종들에 대해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죠. 저가 선종 받았습니다. 수주 받았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배 만들어서 보낼 때 돈이 들어오죠. 수주를 받았는데 가격이 쌀 때, 마진이 적을 때 수주를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2분기까지 이 부분들을 다 인도를 하면서 2분기까지 저가 선종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3분기부터는 고가 선종들 위주로 마진율이 한마디로 높은 제품들 위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진이 좀 좋아졌습니다. 내년도까지도 조선주들은 긍정적인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요인이 한 가지가 있죠. 계속 올라 있습니다. 신고가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다. 내년도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온다라면 조정이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올라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와 그리고 우려감이 같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 실적은 긍정적이나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담감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을 볼 것이냐 주가를 볼 것이냐 봤을 때 주가에는 살짝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좀 부진했습니다. 3분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3분기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특히 JYP 엔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기울기만 다를 뿐이지 다른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엔터주 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2월 최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굵직굵직한 대형 기업 그룹들이 컴백을 합니다. 뭐 블랙핑크라든지 BTS라든지 완전체들이 돌아온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실적이 좋아진다. 12월부터 실적이 내년도까지 좋아진다.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조선주들처럼 굉장히 큰 탄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만만치는 않지만 안정성 면에 있어서는 엔터주가 조금 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조선과 엔터, 이게 참 비교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이렇게 윤정식 상무의 이야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오늘 유튜브 동접자 수준에 비해서 채팅창이 네. 굉장히 활발하죠? 맞아요. 그 가운데 이종범 전문가께서 이 채팅창을 또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아, 전문가님,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얘기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을 무시하지 마라. 아유, 언제 무시했습니까, 도대체? 그래요. 확실히 요즘에 네. 이종범 전문가께서 그 전에 뭐 미스터 진단이라든지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많이 올라간 종목들 요즘에 부담을 느끼나 봐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 같은 종목도 있고, 제약바이오에서도 눈에 띄는데. 여기서 캐치해볼게요. 네, 뭐예요? 펩트론. 왜요? 종목 진단 봐드리는 거 어때요? 아, 지금 반다고요? 네. 좋아요. 거의 지금 한가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한 종목이라도 더 봐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줄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울릉도 탁구학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95,000원입니다. 지금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도달을 했죠. 와. 95,000원 10% 비중 들고 계신데 대체 무슨 일이죠? 진짜 도와주세요. 익절의 걸 속이 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은 아니, 저 고점 보신 거예요. 이게 21일평선 네. 근처에 있던 게 오늘 한 번에 61일평선까지 그러니까요. 그냥 급락입니다. 오늘 펩트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거든요. 이 종목만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펩트론입니다. 지금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도달해 있는데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페트론은 기술력에 대한 강점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상당히 오래 받았습니다. 오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요. 금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다가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강점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페트론 기술력에 대한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유상증자를 했죠. 일반 공모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그랬는데 실권주는 안 나왔기 때문에 주주 배정만 기록을 했고요. 금액이 1,383억입니다. 굉장히 크죠.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어도 1조 5천억입니다. 거의 2조 원 이상까지 갔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10% 미만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권주 주주 배정으로 상장이 되는 주식의 매수 가격을 보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주당 확정 발행가액을 보면 1차 확정 발행가액이 36,000원이었고요. 2차 확정 발행가액이 67,000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이 52,400원입니다. 이 주식이 12월 4일에 상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권리공 매도를 한다고 쳤을 때 12월 초부터 매도가 나올 수 있고 그 매도 나올 수 있는 주식이 52,400원입니다. 그 주식이 사실 52,400원으로 했을 때 1,380억이지 지금 가격으로 해도 훨씬 높은 가격이거든요. 1,500억, 1,600억을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한 번 정도는 더 열어두셔야 되고요. 이 물량 12월 4일, 5일 정도에 거의 다 받을 거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는 주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수급적인 영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물량이 소화한 이후에는 이 물량 소화하는데 보통 오래 안 걸리거든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만에 대부분의 주주 배정 혹은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한 이후에 재상승을 기대해 봐야 된다. 그 전까지는 수급에 대한 악재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던 종목이죠. 그 물량이 소화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도 경계감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펩트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윤정식 상무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자, 아니, 참 안타깝습니다. 펩트론도 맞아요. 그렇고, 오늘 시총일이 알테오젠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잘 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막 급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코스닥이 파란불 들어오더니 낙폭이 점점 커집니다. 결국에는 펩트론도 오늘 지금 하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코스닥의 현재 지수가요. 0.45% 밀립니다. 포인트로 677포인트. 680포인트를 결국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안부쪼록 남은 시간 동안에 더 분위기가 굳어지지만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 랭킹쇼 주제 잠깐 4위 한번 공개하고 다음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치의 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지 물어봤더니 김장 안 담그는 분들이 많대요. 70%가 넘는데요. 네, 그래서 왜 안 담그십니까? 하시니까요. 5위가 바로 김장을 적 없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4위는 그럼 뭘까요? 4위 공개하겠습니다. 재료가 너무 네. 올랐다. 아마 진짜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아니, 김장 재료뿐만이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의 먹거리, 뭐 입을 것 모든 것들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물가 상승 때문에 이 부담됩니다 하시는 분들이 30%를 넘겼다는 거죠. 네, 이렇게 김장 재료도 상승을 해가지고 네. 70% 넘는 분들이 김장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네. 좀 주식시장이라도 쭉쭉 올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물가 상승률보다 더 수익률이 좋아야 될 텐데 맞아요. 오늘 좀 고생하는 모습이 코스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올려주기를 바라면서 네.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저희 시그널이 있죠. 그렇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복만 전문가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환입니다. 네. 자, 오늘도 독종 정신을 네. 확실하게 심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맞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김모반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목 진단할 것들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신청이 지금 잠깐 뜸해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 남겨주세요. 아직 시간이 절반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전화 상담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짜글짜글 전립선 패턴 이런 얘기 올라오고 짜글짜글 있고요. 아니죠. 찌글찌글이죠. 찌글찌글. 이거 민감해요. 조심해 주세요. 너무 무섭네요, 네. 지금. 짜글짜글 저는 그런 거 취급 안 합니다. 찌글찌글 전립선 패턴 그리고 또 무슨 공룡 능선 패턴 설악산 공룡 능선 네. 패턴. 그렇죠.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할 종목부터 네. 볼 텐데요. 빨간 목련님의 종목입니다. 화성밸브부터 보겠습니다. 자, 화성밸브 매수 가격 볼까요? 11,500원입니다. 매수 가격이 현재 주가 수준 딱 이 정도예요. 오늘 잘 가요. 비중은 20%에 딱 마침 이런 네. 말씀 해주시네요. 이제 평단 정도 왔습니다. 대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균 단가와 비슷한 가격이 됐으니 여기서 수익을 더 봐야 될지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은 거지,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자, 화성밸브 8월 달만 해도 15,000원대 있었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었죠. 조금 올라와서 이제 평균 단가까지 됐는데요. 한 번 더 급상승이 나와주는 건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화성밸브입니다. 자, 이제 평균 단가 딱 맞춰졌거든요. 여기서 더 큰 수익까지 노려볼까요? 아니면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쪽 그러니까 조선주, 그다음에 조선밸브, 그다음에 그 관련 종목군들 이제 기자재라든지, 예, 그런 이제 우크라이나 또 전쟁 관련해 가지고 경기 민감 쪽 섹터가 좀 그나마 시장 대비 좀 강합니다. 화성밸브는 뭐 국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업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고요. 현재 그 시가총액도 예상 실적 대비해서 지금 뭐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는데,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요. 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그럴 때는 내가 지금 2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장 자체가 지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한 10%, 특히 개별주는 더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10%만 가지고 있고 절반은 줄였다가 나중에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또 이제 그 트럼프 관련 종목군들,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이미 꺾였거든요. 그럼 다음 주 또 시장에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 또 강했던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오고 또 낙폭이 심했던 그런 그 종목 위주로 이제 자금이 쏠리면서 오히려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월봉 보시면은 좀 막혀 있죠. 저는 이제 돌파를 할 거라 보거든요. 좀 길게 보게 되면. 근데 지난 2018년도, 19년도 요 구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매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도 급등이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매물소화하고 있는데 거래가 지금 안 나오고, 이런 패턴은 어떤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N자로 올리기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기업 좋고, 그다음에 매수가 지금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대인데 비중이 20%니까 이렇게 한번 반등 줄 때 한번 번전에서 끊었다가 나머지만 가져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여기서 이제 10,000원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 121선에서 이미 그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기술적으로. 그죠? 들림 쌍바닥.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예, 오늘까지는 패턴이 괜찮습니다. 이 하락 트렌드 좀 돌파, 좀 일단은 장중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한 13,000원 아니면 그 윗선까지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거래가 증가하게 되면. 예, 그래서 이후에는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방 쪽은 일단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절반을 일단 손절을 잡고 다시 보시는 거고, 저는 오늘 이렇게 올라왔을 때 반만 줄였다가 좀 안전하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니까 나머지 반만 이후에 10,000원만 안 깨면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거래가만 나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봉으로는 월봉에서는 워낙에 지금 매물이 많이 산진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2018, 19년도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거래도 없이 막 찌글찌글합니다. 그죠? 그러다 한 번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밍 한번 못 잡아버리면 아주 또 몇 년을 고생해요. 그런 또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절반만 보여나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더 올려준다 그러면 직전 고점 13,500원, 14,000원 거기서 단기 한번 차익하시고 다시 보시는 전략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매수가 전후에서 반만 끊고 넘어가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의 주신 타이밍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균대가 딱 왔죠. 여기서 일단은 비중을 절반 덜어놓으시고 보셔야 앞으로 대응하시기가 참 손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성밸브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한번 보니까요.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올라온 게 뭐죠? 포스코홀딩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국 주식은 시총 1등주를 매매하는 게 제일 빡세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래요. BM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알테오젠도 그렇고 마치 그냥 소형주처럼 움직인다라고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시가총액 1위라는 이 상징성, 이 뭔가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네. 뭐 40%를 밀려버리고 알테오젠이 하루 만에 뭐 20% 밀리는 그쵸, 일이 맞아요.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참 많이들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임리얼님 짝꿍 얘기하셨던 게 그 뭐냐면 그 진단 지금 내용 중에 짝꿍대기 패턴을 말씀해 주셨길래 제가 잠깐 그 따라해 봤습니다. 자, 향후의 짝꿍은 윤디eng. 그래요, 맞아요. 네. 자, 그나저나 어제 오늘이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주로서의 수명을 다하는 날이지 않나 이런 고고식님의 의견이 나올 정도로 오늘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들의 충격이 좀 많이 큽니다. 자, 그래서 함께 지금 마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자, 종목 진단 신청은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2부에는 그래도 평단가까지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붕어빵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동진 세미캠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24,150원 지금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와 그러네요. 있죠.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7% 비중 들고 계신 거 보니까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담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2,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요새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최근에 사셨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 바닥권에서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런 갖고 계시는 게 생각하셨을 아닌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이게 상방으로 확 돌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잘못 샀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반도체 종목들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지금 평단가보다 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좀 빠질 만큼 빠졌다 봅니다. 내년에 이제 업황 둔화가 조금 지금 예상돼서 미리 선 조정 받은 게 바로 삼전하고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산 가치 지금 미만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삼전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제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은 일정 물량이 더 매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물량만큼 외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출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빠지지 않을 것이고 동진 세미캠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 종목군들, 뭐 삼전하고 하이닉스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대략 답이 나오잖아요. 005930, 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먼저 좀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전도 마찬가지고 뭐 하이닉스도 지금 그렇고 다른 반도체 장비 쪽도 이제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표 종목군들이 터닝이 나와줘야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먼저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자체 개별적인 재료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3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3전하고 하이닉스가 터닝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보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진 세미캠도 가격이 싼 구간에 일단 들어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3전하고 하이닉스 먼저 움직여야 따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친구보다는 차라리 하이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뭐 삼성 대표주를 먼저 사는 것이 낫겠죠. 예. 그리고 원래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발생했기 때문에 뭐 거래 나오면 탄력적으로 또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 정도 가격대는 이미 동진 세미캠이 영업이 급격하게 증가를 안 하니까 지금은 싼데 또 올라가면 또 3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또 거기는 또 아주 애매한 구간이에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뭐냐, 애매한 거 있죠. 예? 비싸면 아예 그냥 비싸든지 쌀 것 같으면 아예 그냥 저렴하게 싸버리든지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은 단기적으로 이번에 이제 기초 반등 정도만 노리시고 이제 접근하시는 겁니다. 월봉에 이제 120개여서는 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까마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형적인 하락 파름도죠. 징그리 합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차트가 이렇게 8개월 동안 하락 나온 거 음봉으로. 예. 그만큼 좀 충격이 컸다는 얘기죠. 이건 이번 달 말고 다음 달에 이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선침해 차원에서 이미 이제 가격적으로 나왔으니까 한 10% 안팎은 이후에 22,000원 안 깨면 다음 달까지 일단 보셔도 되고, 그 중간에 반등이 들어온다면 직전 고점 있죠. 그 27,000원 아니면 3만원 라인 정도. 그 정도에서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시는 거죠. 제가 봐서 지금 여기가 지금 머리입니다, 머리. 예, 웅덩이에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번 달 안 움직이면 다음 달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일단 단기적으로 한 27,000원에서 29,000원 사이 목표가 설정하시고 좀 홀딩하는 전략,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붕어빵님께서 이 종목을 19일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22,000원을 안 깨게 된다면 들고 가고요. 27,000원, 3만 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오는 걸 기다려보자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까마귀 8마리 징그리 8개월 음봉. 네. 정말 그동안 징글징글했다 이런 맞아요. 평을 내려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매수 타이밍 참 잘 하신 게 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잡으셨죠.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고식님께서 그러니 이제는 백조로 비상하라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까마귀가 종을 바꾸는 걸 알았어요. 백조로. 그래요. 네. 야, 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또 랭킹쇼 주제, 김치의 날 특집 아니겠습니까? 네. 김장 왜 안 담그세요? 3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4위까지 딱 공감이 굉장히 됐는데 말이죠. 3위는 뭘까요? 지금 띄워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말 쿨하죠? 김장할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 없어. 근데 진짜 이것도 공감이 바로 돼요. 정말 요즘에는 부부들끼리도 맞벌이 부부들이 맞아요. 많고, 가족들이 다 일해서 바빠가지고 다 같이 식사하는 것도 참 쉽지가 그쵸. 않은 현대사회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김장할 시간이 없다라는 네. 게 바로 3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핑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5위, 4위, 3위 그리고 1위랑 2위도 이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적인 시간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시간을 그 정도 들여서 김장까지 맞아요. 못하겠어요. 쉬고 이런 싶죠. 답변이라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자, 3위까지 알아봤고요. 잠시 뒤에 마치기 전에 저희가 1위와 2위까지 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시 3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미란 앵커를 만나는 시간인데요. 1시간 동안의 관심 종목 리스트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시 구간입니다. 시장의 변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1시간 간격으로 검색된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시에는 오늘 로제 신곡도 나오고 또 2시 구간의 시장의 변화는 또 어떤 쪽인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위는 알테오젠 올라와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주가 16% 낙폭으로 30만 원 선 깼습니다. 지금
장중 저점, 어제 장중 저점 위에서는 일단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28만 8,5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일단 30만 원 선 깨고 흘러내려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K증신의 롤러코스터 제약바이오주 대장주 알테오젠이고요. 삼성전자가 이 시각에 0.18% 소폭의 하락으로 21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 느껴가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16%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2시 구간 넘어서면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네요. 탄력이 떨어지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로제 관련주였고요. 다음은 펩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이 크게 나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펩트론은 하한가 들어가 있고요. 73,700원 선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함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의 상승으로 177,60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BHI 같은 원전주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가운데 대동기업,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검색 많이 되고 있고요. SP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치솟고 있죠. 상한가 들어가면서 7,3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SP소프트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사업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클라우드 관련 AI 솔루션 사업 매출이 가시화되는 첫 해가 될 수 있겠다는 IBK 투자증권 분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 관련한 실적 내년부터 나오게 되면서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밸브 검색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죠. 이 종목이 주가가 121선 지지 보여주면서 흘러가고 있고 오늘장은 61선 수급선에 대한 돌파 안착을 시도했는데 현재 일단 뚫어는 냈습니다. 안착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5%까지 상승을 하는데요. 11,5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이름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죠. 첫 시추지가 구체적으로 다음 주 중에 확정된다는 일정 놓여 있습니다. 그를 앞두고 오늘장 또 오후에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화성밸브고요. 뒤를 이어서 10위권에서는 한글과 컴퓨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역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라고 보실 수 있고요. 오늘 10%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PER 10배의 AI 소프트를 살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I 소프트웨어가 PER 10배라니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춤하게 되면서 미국장에서 팔람티어 등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이자 이제는 매기가 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국내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 SP소프트 등등 증권사에서 어떤 분석들 나오고 있는지 지켜보시고요. 컴투스 홀딩스 오늘장에 상승 탄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사상 최고치 경신 9만 9천 달러 나왔는데요. 재료가 있었죠. 게리 갠슬러, 미국의 SEC 위원장이 자진 사임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엄포를 미리 놨었고요.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미국에서 5명 가운데 1명이 투자한다는 이 가상화폐 쪽의 표심을 위해서 당장 해고하겠다, 당장 자르겠다 이런 멘트를 공약할 때 했었는데 자진 사임 소식이 나오게 되자 비트코인 쪽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컴투스 홀딩스 요즘 관련주 가운데 이 종목이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 지분 38.4% 갖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뒤를 이어서 노브랜드 나오고 있습니다. 노브랜드 오늘 주가 강세를 띠고 있는데요.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자사주 관련한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죠. 자사주 소각 일정이 바로 25일에 있습니다. 25만 주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고 전체 발행 주식수 가운데 5.5%가량이 소각이 되는데 30억 원 규모고요. 또 추가로 신규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역시 30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이러한 소식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오늘장 8%까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LNG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밖에도 뭐 1승 같은 종목도 LNG 호황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LNG를 꽉 쥐고 있죠. 또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 쪽 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럽 쪽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LNG 쪽을 또 붐업 시킬 것 같다라는 전망들, 이에 따라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츠, 신성 델타테크, 루닛, 3빌리언. 자, 이 가운데서 신성 델타테크는 요즘 로봇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시니어 돌봄 로봇 레미가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질문 드릴 텐데요. 천연가스, 비트코인, AI 소프트웨어. 이 가운데서 내년장으로 바라봤을 때 키워드를 꼽자면 가장 먼저 1순위로 어떤 키워드를 봐야 될까요? 네, 이제는 12월도 아니고요. 내년 키워드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슈가 있었어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가상화폐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게리 겐슬러가 자진 사퇴하겠다 얘기 있었고, 오픈 AI와 삼성전자의 협업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들 다 들썩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년에 지켜볼 만한 가장 핫한 키워드 어떤 섹터일까요? 자, 일단은 그 비트코인이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제가 이거는 뭐 가치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얼마까지 간다라고 좀 알 수는 없고요. 우선 그 중간중간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면서 접근하기 좋겠죠. 그 달러 환산 그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그 추세 저항이거든요. 원화 환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항이 살짝 돌파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장기 추세 저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 적어도 따라가는 건 아니고 밑에서 이제 보유하신 분들 이거 영역이죠. 전 개인적으로 지금은 비트코인 따라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우리가 2016년도에도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당선되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뭐 국채 수준이나 뭐 급등이 나왔었어요. 달러 강세 전환됐었는데. 취임식 하고 나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가 약세란됐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트럼프 이제 수혜로서 이제 주가가 비트코인이 움직이는데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오르게 되면 미리 이제 주가 선 반영되고 이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으로 이것도 이제 트럼프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보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하성 연료가 강하죠. 옛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 취임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 그 셰일가스 채굴 때문에 텍사스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또 겨울철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또 계절적인 효과 때문에 좀 올라올 수밖에 없고 2년을 지금 박스권 행보했거든요. 2년을. 예,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는 전 이제 장기 바닥을 찍었다 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또 수혜주기도 하고, 요건 괜찮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I 그 소프트 관련주, 미국에서 지금 세일즈 포스가 지금 대장이죠. 어제도 뭐 신고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예, 지금 장기 지금 저항에 걸려있긴 합니다. 장기.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지난주가 이제 저항 구간이에요. 추세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강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또 V자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그 AI 소프트 관련 종목군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AI 소프트, 두 번째는 천연가스, 세 번째는 비트코인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보통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쪽이 먼저 움직이죠. 어떤 신산업이 처음에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업종이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올해는 이제 HBM이 많이 움직였고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신고가 HBM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그 소프트웨어 업종이 내년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답습하지 않겠나라고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 AI 소프트, 두 번째 천연가스, 세 번째 비트코인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2, 3 제시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1번이고요. 그런 다음에 천연가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잠깐 좀 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 나오고 계실까요? 서당깨님께서 위에 보니까 귀신이 매수하나 봐요. 어디 매수 어떤 얘기하는 걸요? 거였죠? 뭔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였는데. 네. 자, 재중님, 전진건설 로봇도 갑자기 빠지네요. 오늘 그 우크라 재건 재건주. 관련된 종목들 일부만 오르고요. 네. 상당수 종목들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남강토건이라든지 지금 나머지 종목들이 그렇죠. 꽤 많이 내리고 있어서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JS 정님, RTO전 걱정 역시 아이고. 같이 해주고 계시고요. 물된동사님, 고고님 전 트럼프 관련주 코인 조금 하셨습니다. 코인 얘기가 요즘에 유난히 좀 많이 나오고 있군요. 자, 국내 증시가 주식 시장이 그 이상으로 다시 좀 활발하게 올라와 주길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금 네. 채팅창에 아임리얼님께서 홀딩스는 오를 때 안 팔고 홀딩하면 계좌 박살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다음 종목 그 종목 보는 게 어때요? 홀딩스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 수많은 홀딩스 중에서 하나 가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들어서 이 종목이 좀 많이 언급되고 있죠? 담비님의 종목인데요. 컴투스 홀딩스 보겠습니다. 7% 오늘도 오름세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꽤 길게 네. 달려요. 이게 아쉬운 게 뭐냐면 담비님의 매수 가격이 저거보다 위입니다. 37,000원대. 네, 37,700원. 상당히 저 구간에 매수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저기까지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을까? 네. 아마 저기서 팔 준비하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최근에 기세가 남다르긴 합니다. 37,700원에 10% 본전까지 올까요? 아니면 조정받으면 추가해도 될까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맞아요. 지금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유난히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좋은 모습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조봉관님,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거 부담이 좀 되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게임 업종도 그동안 4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컴투스도 아마 내년부터는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컴투스가 바닥을 찍고 계속 엎치락뒤치 합니다만은 우상향 기준을 그려나가죠. 네, 그 컴투스 이제 홀딩스는 이제 비트코인, 코인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 자회사 컴투스 플러스하고 한 34%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업황 자체는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고요. 이번에 단기적으로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요 추세 저항이죠. 네, 정확히 딱 보면 로그로 거기서 이제 윗꼬리 나오고 여기가 지금 딱 저항이 그러니까 35,000원이 딱 기적 맥저입니다. 얘도 보면 이태리 장인 패턴이죠. 35,000원 돌파한다 그러면은 그 중간 트렌드인 한 4만 원 라인 살짝 벗기는 자리에 거기까지 올라갈 텐데 근데 어제 오늘 이렇게 거래를 보시면 윗꼬리가 강히 형성되면서 이 추세 저항에서 딱 얻어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상당히 매물이 많이 산재를 하고 있다.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요거 돌파한다 그러면 4만 원 일선까지 갑니다. 월요일 날. 오늘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는 그 단계적으로 이게 거래가 딱 터져버리면 뭐 이때도 막 그랬습니다만은 그쯤에서 이제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크게 지금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2만 원까지 빠져 37,000원에서 올라올 때 반이라고 줄여놨다가 다시 또 원위치 할 수 있거든요. 거래가 죽어버리면. 그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추세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좀 꺾인다고 하면 바로 그냥 원위치 하겠죠. 그래서 반 줄였다가 밑으로 눌림 줄 때 왜? 아까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내년에 이제 게임주가 실적이 대부분 다 좋아요. 대부분. 대표 게임주들 마찬가지, NC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내년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다시 한번 눌림 주게 되면 반 줄였던 거 25,000원 언제 재매수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단가가 확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개, 3개 주고 나중에 7개, 8개 먹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난 지금까지 보유했으니까 내년에 이제 게임 업황도 일단 돌아서고, 그다음에 월봉에서 이제 완전 바닥이 나온 것 같으니까 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홀딩 할래. 아니면 25,000원 라인 정도 다시 한번 눌림 준다 그러면 비중을 뭐 한 5%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갈래.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선은 뭐 중기로 가져가신다 그러면 무조건 홀딩이고요. 일단 월봉에서 이제 바닥은 찍었으니까 이건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게임 업황 자체가 이제 내년부터 터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기로 본다고 막 5만 원 라인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비트코인 지렛대 올랐으니까 절반 정도 끊고 나서 다시 한번 밑에서 뭐 단가를 써 끌고 가는 것도 합리적이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좀 중기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투스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좀 끌고 가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꽤 높았는데 그래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단비듬의 컴투스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채팅창 분위기는 알테오젠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맞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아직 발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무래도 주도주가 밀리다 보니까 시장의 투심이 악화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뇌동매매는 자제해야 된다라고 우상현님께서 조언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서산땅 박사준님께서 네. 오셨고요. 광님께서는 약을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점점 이렇게 또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제법 많이 가고 네. 있는데요. 종목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사이즈 업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WCP 그중에서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으로 한번 가볼 텐데 이 종목의 지금 평단가가 네. 16,600원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와. 10,000원대니까. 그런데 WCP는 한 1년 넘게인가요? 맞아요. 반등도 없이 그냥 맞아요, 계속 맞아요.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고점이 2023년 8월쯤이고요. 그 네. 이후로 지금 상황커가 얘기해 준 것처럼 반등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15일에도 최저점 찍으면서 12,000원대까지 갔다 온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단가 16,000원대 부근이면 최근에 사셨을 가능성이 맞아요. 높기 때문에 저것도 진짜 낮은 네, 가격인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아직 남아있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언제쯤 추세 바꿀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2차 전지가 일단 대표 종목군들 물론 이제 트럼프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정될 때까지 좀 봐야 됩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대표 종목군들은 저점이 지난주에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발 기업들도 이제 저점이 지금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기술적으로 지금 의미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 실적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눈에 확연히 띄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WPC 같은 경우도 올해는 적자입니다. 예상이. 당연하겠죠. 뭐 에코프로 BM 뭐 기타 등등 대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네,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30억? 이것도 아마 상당히 보수적으로 아마 가이던스를 아마 제시한 걸 겁니다. 워낙에 좀 안 좋았으니까 올해가. 내후년에는 이제 예상이 지금 630억.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실적 자체가 우상향 기준을 하니까 지금 시총이 이제 4천억이잖아요. 워낙에 많이 뺐고 그러면은 이 정도면 이제 좀 협상을 좀 하지 않겠느냐 시장하고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신규 그러니까 87,000원에서 지금 12,000원이니까 뭐 저점을 계속 뚫고 내려오니까 의미는 없는데 굳이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차트를 거꾸로 보는 거 거꾸로 차트 돌려서 네, 돌려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요 추세 이렇게 만들고 예. 여기가 중간 트렌드죠. 중간 추세. 그죠? 예, 거꾸로 가니까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사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승이다. 이런 상승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한 종목인데. 그죠? 못 사겠죠? 이제 거꾸로 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래 꼬리 주고 반등이 들어올 자리 됐다는 얘기예요. 반등이. 예. 그래서 일단 홀딩 하시고요. 반등 들어오게 되면 또 워낙에 많이 뺐으니까 이런 놈들이 또 이제 반등 주게 되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면서 또 급반등이 한번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긴다 그러면 직전 고점, 매수가에 16,000원이면 한번 살만한 그런 구간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 아니면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한 2만 원 라인 정도.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고 전 개인적으로 다음 주 정도 좀 지나서 뭔가 좀 반등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어요. 예, 다음 주가 이제 11월 마지막 주간이니까. 아시겠죠? 그럴 때 일단 정리하시고, 이왕이면 이제 대표 종목군들은 사실 낫겠죠. 그들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여야 또 움직이니까. 예. 그래서 손실 없는 구간에서 반등 시 일단 현금하셔가지고, 이왕이면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피치 이런 대표 종목군들로 좀 갈아타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종목인 WCP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실 없는 종목으로 갈아타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그 종목들로 좀 교체 의견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레츠 꼬꼬님께서 얘기해주신 것처럼 언어의 마술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종목 WCP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아쉽습니다. 더 많은 진단을 해드리고 그렇죠. 싶은데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허락하지 않네요. 자, 그럼 여기서 김봉만 전문가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와 남아 있습니다. 1위와 2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볼게요. 김장 왜 안 담가요? 그 답변입니다. 1위는요. 바로 번거롭다. 번거로움. 이게 제가 봤을 때 3위와 압도적이네요. 연결이 되어 네. 있어요. 김장을 해본 적이 없고 네. 시간 부족하고 번거롭고 이거 그냥 결국은 다 번거로운 겁니다. 그만큼 네. 김장하는 것보다 안 하고 싶은 욕구가 더 많이 그쵸. 커졌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더 결부되어 있을 거예요. 사 먹는 김치의 맛이 좋아졌고 김장을 굳이 담궈야 될 필요성, 가족이 줄어드니까 사실은 저게 다 하나씩 연결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확실히 많이 줄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친척들도 나눠주고 우리 가족끼리 나눠 먹고 이래서 김장을 담궜지만 요즘에 그런 동인이 많이 줄어들게 됐죠. 1위와 2위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요일 마지막 시간인데 네. 오늘 저희가 종목 진단 또 도와드렸었는데 오늘 한 가지 더 있잖아요. 종목 진단 맞아요. 받을 수 있는 시간. 지금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못 받아서 아쉬운 네. 분들은요. 오늘 밤 9시에 또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는 2시간이거든요.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종목 진단 해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전화해 주셔서 종목 진단 신청 접수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힘든 시장 속에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늘 감사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은 푹 쉬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